엄마 뱃속에서 너무 기아 상태로 크면은 나중에 커서 비만이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. 평균 내면 한 12kg 정도는 찌는 게 좋은 거죠. 12kg요? 네, 저는 아닌가요? 30kg 쪘는데. 안녕하세요.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. 이경훈입니다. 오늘은 떠도는 속설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첫째는 아빠 닮는다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? 맞나요? 뭐 그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도. 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설, 사실은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아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관련성의 자료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나오던데요. 네,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디까지나 속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부모랑 아이의 외모에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찾으려는 심리적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신생아실에서는 일단은 아기가 첫째가 나오면은 무조건 아빠 닮았다고 한대요. 왜? 은연중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이 아이는 이 아빠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. 실제로 있대요.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정서가 있대. 그래서 특히 신생아실이나 연애나 이런 거 할 때 아빠 닮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? 네. 분만 해가지고 오시면 아주 확연하게 아빠를 닮지 않는 이상 엄마 닮았네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우리나라 그 깊은 정서에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이런 뿌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빠 닮았네요 혹은 뭐 고모 닮았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약간의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었어요. 근데 맞는 말 같지 않아요? 네. 근데 기분도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이 여기다. 근데 나는 이거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딸은 좀 아빠 닮지 않아요? 물론 이런 건 있어요. 딸은 어렸을 땐 아빠를 닮고 커가면서 30대 넘어가면 엄마를 닮기는 하더라고요. 역변을 하는 거야? 네, 엄마를 닮아가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확실히 아빠 얼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도 나의 편견이긴 한데 역시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. 어쨌든 외모는 엄마 아빠 각각 50%씩 받고 또 외모라는 유전자 조합이 결국에는 뭐 단일 팩터가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 팩터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딱 맞는 말은 아닌데 근데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딸의 경우라면 아빠로부터 X 유전자 받고 엄마로부터 X를 맞게 되잖아요. 근데 외모 관련 유전자가 어디에 있나요? 다인자죠 뭐. XX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균등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. 맞아요.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편견에서 나온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. 보고 싶은 것만 보는. 키 크려면 엄마 쪽 영향을 받아요? 키는 엄마 쪽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저도 찾아봤는데 키도 어떤 단일 팩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 인자들로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키에 관련된 거는 뭐 거의 뭐 700개 이상 유전자가 작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딱 엄마다 아빠다 특정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런 키 큰 남자와 키 큰 여자가 만났을 때는 애기들도 키가 크다. 이건 맞죠? 키가 작은 남성과 키가 작은 여성이 만났을 때도 키 큰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영양적인 것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다 키가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. 아무튼 일부 연구에서는 엄마의 키가 자식의 키엔 조금 더 약간 더? 그렇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. 네. 엄마의 키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본 것 같기는 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이나 수면, 운동, 스트레스, 건강 상태, 환경 요인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또 임신 중에 엄마의 상태, 엄마가 흡연을 했는지, 뭐 술을 마셨는지 이런 거 이렇게 영양은 괜찮았는지. 그러니까 임신 중에 영양이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것도 봤어요. 임신 중에 너무 엄마가 영양을 못 먹으면 애가 비만
비만으로 큰대. 엄마 뱃속에서 너무 기아 상태로 크면은 나중에 커서 비만이 되는 확률이 높다라고. 혹시 내면 한 12kg 정도는 찌는 게 좋은 거죠? 12kg요? 네, 전 아닌가? 30kg 쪘는데. 근데 12kg 안 찌고 막 3kg, 4kg 정도 찌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도. 그래서 영양 부족은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성장 장면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뭐 대체적으로 아시죠? 아들 키는 엄마, 아빠 키 더하기 13 나누기 2. 네. 딸은 빼기 13 나누기 2. 맞아요. 네, 어, 그렇게 이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. 원장님 아드님은 원장님 판박이던데? 전 그런 생각,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속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깊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는 정자원이 있잖아요.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 경우에 아주 신기하게 저는 지금 한 몇 번 정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기가 아들인데 아빠를 닮았대요.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고. 어떤 유전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진짜 환경적인 거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보거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 해요. 있잖아요. 2000년대 들어와서 애들이 다 쌍꺼풀로 태어났잖아요. 우리가 유전학 할 때 왜 뭐 용불용설 쓰면 쓸수록 져가지고 뭐, 안 쓰면 안 쓰면 없어져야 뭐 된다. 그런 아무튼 되게 유전학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.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인간의 이런 니즈 있잖아요. 욕망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저희 때 태어난 애들보다 최근에 태어난 애들 보면 눈도 크고 다 쌍꺼풀 있고 그렇다고요. 아무튼 그래. 원장님 자제분은 원장님 똑 닮았던데? 선생님의 따님은 아무튼 뭐 누군가에게 닮을 수 있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 행운인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다들 난임을 해결하고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남편은 맨날 공포래요, 공포. 너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다고. 너랑 비슷한 이상한 애가 하나 더 있다고. 네. 네.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난임을 해결하려고, 난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죠? 오늘은 이렇게 평소에 떠도는 속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네, 맞아요. 속설은 속설이뿐 또 어떻게 보면 속설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각자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속설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는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